가볍지만 무거울 수 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천영록 대표님의 연애사가 궁금합니다. 가볍지만 무거운 질문. 이게 무슨 이벤트였죠? 안녕하십니까,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제가 좀 늦었지만 실버 버튼을 받은 기념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30가지를 선택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뒤에 좀 부끄럽게 풍선 같은 거 달아놓고 민망합니다만 열심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인생 영화는? 인생 영화요? 역사 영화 되게 좋아해서 트로이 같은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 배트맨 시리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가시겠어요? 미래로 가시겠어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과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이로 가야 될 텐데 글쎄요, 95년, 99년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대학을 가지 마라, 더 인터넷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승부를 봐라, 뭐 이런 코멘트를 해주면서 남는 돈은 뭐 구글이나 지금의 땡에 좀 투자해놔라, 아니면 아마존에 입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두물머리에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경영 철학이요? 두물머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영 철학은 21세기에 맞는 업무 방법론,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자기 목 혹은 자기 책임을 인지하면서 대신에 타인에게 뭐 블레임을 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자기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하되 주위 사람들과 시너지, 협업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그런 문화와 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에 대한 멘탈 케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멘탈 케어에 대한 생각과 방법이 궁금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혹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했을 때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소통해주는 모습, 의견을 충분히 밝히는 것, 데이터를 밝히는 것, 그리고 진정성을 밝히는 것, 그런 뭐 투명성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투명하더라도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책에서도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것, 길게 봤을 때 반드시 이기는 방법론을 선택할 것, 그걸 또 투명하게 소통해 줄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분하신가요? 원래 성격이신가요? 금융업에 종사하시면서 생긴 성격인가요? 저희 팀원들은 아는데 제가 꼭 항상 차분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되게 훈련받은 방법이 혹은 제가 습관화가 된 게 되게 큰일이 닥치면 일단 차분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좋아서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더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정말 냉정하게 상황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무엇인지에만 집중해야 되지 어떤 감정에 막 흔들리는 것 자체가 손실과 직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약간 당할 만한 일이 딱 닥쳤을 때 일단 차분해지고 봐요. 그래서 좀 차분함이 몸에 배인 것 아닌가? 두물머리 또는 불리오 말고 다른 이름은 뭐가 있었나요? 왜 두물머리와 불리오로 하셨나요? 회사 창업할 때 이름을 짓는 거는 거의 처음부터 두물머리라고 지었던 것 같고요. 두물머리를 제가 방문해보니까 그게 뭐 6, 7년, 8년 전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그 정서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퇴하면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리고 두물머리가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는 그 융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창의적인 융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두물머리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쓰게 됐고요. 언젠가는 두물머리 이제 군수님이 계시다면 군수님과 한번 악수를 하면서 식사를 해보는 것이, 그래서 뭐 이렇게 두물머리 홍보대사 이런 걸로 뽑혀보는 것이 소망이긴 합니다. 불리오는 불려주는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는데요. 둥글둥글한 글씨와 둥글둥글한 발음에 불리오라는 단어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불릴레오는 불리오 초창기에 저희 일을 좋아하는 약간 멤버십 클럽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불릴레오라고 불렀어요. 불릴레오 회원들 이렇게 불렀었고, 신규 서비스를 만들면서 아예 그 서비스 이름을 우리 회원들의 명칭을 따서 불릴레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형님, 음악 활동은 안 하시나요? 크크. 이분 아는 동생이신데요. 음악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은 노래방에서 주로 어떤 노래를 선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용이랑 중간에 뭔가 내용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다 90년대 노래 부르고 있는데 특히 어릴 때 그 이승환을 좋아해서 이승환 노래 가끔 부르기도 하고요. 뭐 이적 패닉 노래도 좀 좋아하고, 그 이승환 옛날 노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니면
화려하지 않은 고백, 너를 위한 마음, 이런 정말 이승한 초창기 90년대 초반 노래. 예. 금융 관련 사업을 하시니까 소위 사기꾼이나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먼저 피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일반인들이 피하는 방법이겠죠. 사기꾼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평소에 좀 많이 배워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어떤 상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료를 얘기 안 해주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수수료를 여쭤봐도 수수료는 별로 안 됩니다. 이건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한 금융상품은 다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비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께서 3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대표님의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대학 때 투자를 해봤다던가 동아리를 했다던가 보통의 대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 같다던가 등 여쭙고 싶습니다. 힙합 동아리를 했었어요. 2000년도 초반대인데 그때는 힙합 동아리 하면 되게 유별난 사람으로 봤었는데 저는 그때 랩의 시대가 올 거다. 랩이라는 음악이 너무 매력이 많아서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동아리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은 공연하는데 이제 후배들이 제가 만든 노래를 자기들이 불러주는데 불의 명곡 같은 약간 감동? 야, 내 노래를 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 결혼식 때는 연주를 해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거의 한 15팀 정도가 있었어요. 랩도 해주고 연주도 있었고 국악도 있었고 바이올린 연주도 해줬었고 약간 공연처럼 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때 투자 주식도 좀 했었고요. 주식보다 이제 옵션을 무지막지하게 했었죠. 많이 까먹었죠. 결론적으로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옵션은 배우는 용도가 아니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의 20대들이 가장 가졌으면 하는 가치나 경험 등이 있는지. 요즘 20대들 정말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이제 다양하셔서 사실 유튜브도 있고 주위에서 기회를 보는 눈이 저는 훨씬 더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기업가적인 눈을 키우기가 훨씬 쉬운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20대들이 이런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고 해외나 이제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자기 스타일이랑 접목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선택을 꼽자면 무엇인지. 사실 인생 어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때 내 운명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선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 비슷한 선택을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3,000번, 4,000번 정도 하고 있을 때 느낌은 와요. 처음과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오늘도 조금만 더 해보자. 내일도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럼에도 그 일련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인생에 굉장히 큰 폭의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투자자가 돼야겠다. 자본시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선택이 가장 큰 틀의 어떤 방향 전환이었던 것 같고 그 방향이 지금 제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죠. 관장하고 있죠. 가볍지만 무거울 수 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가볍지만 무거울 수 있는 질문. 네. 천영록 대표님의 연애사가 궁금합니다. 가볍지만 무거운 질문. 현재 와이프랑 가장 친한 사랑을 나누었고요. 되게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무랑하지는 않았고 연애를 안 하는 기간들이 띄엄띄엄 굉장히 길었고 그랬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건 서로 되게 바뀌는 과정 같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이 만나서 천생연분일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보시라 그렇다면 뭐 수십 명을 만나시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만나볼만 하지 않은가. 첫사랑을 떠났을 때 첫사랑에 대해 느끼던 것들이 모든 여자가 동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고유 특성이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간을 약간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이럴 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저럴 때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랑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파악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대표님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하신 건가요? 네, 저 어릴 때 스스로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어디 학원을 다닐 수는 없어서 그 옥 굴러가는 목소리인 이승한 옹의 목소리를 되게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 창법이나 발성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할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제가 지금 스타트업 준비 중인데 반대에 부딪혀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되게 확신했을 때
스타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간을 좀 봤겠죠.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확신도가 부족하면 주위에 저를 아끼는 사람이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 이겨내고 싶겠지만 가족이 반대를 한다면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와이프 혹은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준비 혹은 각오를 충분히 안 보여서일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보여온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설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보다는 이건 나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라는 것.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책 중에 데니얼 카네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이랑 마이클 루이스가 쓴 게 있던데 어떤 걸 두고 추천해 주신 건가요? 마이클 루이스 책은 이제 금융 관련된 이야기 중에 워낙 이제 글발이 좋아요. 근데 진짜 핵심을 훑으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권해드리고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요. 뭐 라이어스 포커부터 시작해서 금융에 관련된 무협지 중에 제일 잘 쓰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루이스의 책들인 것 같아서 강추드리고요. 데니얼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이건 뭐 명저죠. 그러니까 약간 메타 인지를 위한 명저다. 데니얼 카네만을 보면은 일단 나를 아는 것에 굉장히 큰 발작을 옮길 수 있다. 요즘 금융계에서도 여기저기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금융에서 AI로 자산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에서 AI를 활용한 자산 운용 좋게 봐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설프게 쓰는 것은 문제죠. 무의미한 예언을 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당장 접목할 것은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그 구체적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0억 정도 아닐까요? 내가 가진 아파트,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었을 때 빚 다 갚고 나면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블릴레오와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생각을 하셨나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다들 이제 재테크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실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고 좋은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설계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정제해서 알려주고 좀 쓰기 편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물머리는 회식을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뭐를 주로 먹나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회식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빅숏을 영화 보러 갔었던 적도 있었고요. 회사 전체가. 빅숏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빅숏 보고 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이클 베리가 너무 불쌍해서. 신입 직원이 처음 들어오면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무 관련해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은 인사 쪽에서 한 거의 2, 3주에 걸친 프로그램을 짜서 두물머리 문화를 좀 전파하고 있어요.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직무 교육보다는 두물머리에서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될지 같은 것들을 체계화해서 하고 있어요. 두물머리 회사 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반말로 얘기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하나요? 지금은 다 서로 극존칭을 쓰고 있고요. 예전에 반말로 다 얘기했었는데 쉽지 않다. 일단 반말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솔직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좋은 문화라는 거는 반말을 쓰건 뭐 영어를 쓰건 불어를 쓰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